안녕하십니까, 임기철 교수입니다. 계절은 어느덧 4월 중순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양지 바른 곳에 핀 예쁘고 아름다운 꽃들을 잠시 감상하시면서 멋지고 아름다운 꿈을 알차게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은 지난주 세 번째 시간에 이어 날개의 일반적인 내용에 대해 강의를 지속하고자 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항공기는 712대가 생산되어 미 해군 항공모함에서 운영되었다가 퇴역한 F-14 톰캣 전투기입니다. F-14 톰캣은 전투기 역사에서 가장 화려하게 등장했다가 역사 속으로 사라진 전투기입니다. 날개는 속도에 따라 접었다 펼쳤다 할 수 있는 가변 후퇴기고 쌍발형 엔진에 조종사와 무장사가 함께 탑승하는 복자형 전투기입니다. 냉전시대 미 해군의 상징적인 존재였던 F-14 톰캣 전투기는 미남 영화배우 톰 크루즈 주연 탑건에 등장하여 더욱 그 유명세를 떨쳤던 전투기입니다. F-14 전투기는 유일하게 이란에 50대 수출했던 전투기이며 장거리 공동미사일 능동형 레이더 유도 미사일인 AM-54 피닉스를 장착 운용했던 것으로도 유명한 전투기입니다. 침투했던 적의 폭격기를 원거리 최대 400km 밖에서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항공기였습니다. 잘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저번 주 강의에서 후퇴형 날개는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저속 비행 시 직선형의 날개를 가진 비행기보다 큰 양력을 얻기 어렵기 때문에 저속 비행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후퇴형 날개가 가지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날개의 형태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비행 속도의 영역에 따라 직선에서 후퇴형 날개로, 후퇴에서 직선형 날개로 날개의 각을 변경할 수 있는 가베닉 항공기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항공기의 속도에 따라 날개의 모양을 바꿔 각 날개의 형태가 가지는 장점을 최대한 활용한다는 개념의 날개인 것입니다. 그러나 날개 연결부의 강도와 날개가 움직이기 위한 작동장치의 무게로 인해 항공기 전체의 무게가 증가해야만 했으며 날개를 움직이기 위한 복잡한 시스템을 사용해야 했으므로 항공기 생산 단가가 증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운영 유지 비용도 증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보시는 화면의 항공기는 구소련, 즉 러시아의 폭격기로 동일한 기종의 비행기가 같은 속도로 비행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만 위의 항공기는 날개를 뒤로 접은 상태의 모습이며 아래의 항공기는 날개를 펼친 모습입니다. 지금 보시는 항공기는 미 공군에서 운영하였던 F-111 중거리 폭격기의 모습으로 위의 사진은 저속 비행을 위해 또는 이착륙을 위해 날개를 펼친 장면이며 아래의 사진은 고속 비행을 위해 날개를 후퇴익 형태로 접고 애프터버너라고 하는 후기 연소까지 사용하면서 고속으로 가속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삼각형 형태의 델타익은 초음속 항공기 공기 저항을 극소화하기 위해 등장한 날개입니다. 후퇴형 날개와 동체 사이의 빈 공간에 날개를 이어붙여 넓어진 날개 면적으로
효과적인 영역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날개의 시작점인 윙 루트의 길이가 길어짐으로 인해 주어진 에어포일 공간 구조가 더 깊어지므로 항력이 크게 증가하지 않으면서도 연료 및 기타 장비를 저장할 수 있는 더 많은 내부 공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대의 초음속 항공기 삼각형 날개의 설계에 있어서는 항력을 줄이기 위해 더 얇은 에어포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화면의 항공기는 컨베이어 F-102 전투기로 미국에서 구소련의 폭격기를 요격하기 위해 개발된 항공기입니다. 수평 꼬리 날개가 없는 세계 최초의 델타잉 디자인을 도입한 항공기입니다. 미국 영토로 침투해오는 소련 폭격기를 요격하기 위해 설계되었으므로 빠른 시간 내에 높은 고도까지 상승하고자 하였습니다. 델타잉 설계 덕분에 F-102 전투기는 기존의 날개를 가진 전투기가 달성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빠른 속도로 더 높은 선의 능력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1956년 작전에 투입되어 20여 년 동안 1000대가 넘게 생산되었으며 월남전에서도 운영되었고 1979년 퇴역하였습니다. 하지만 삼각 날개의 경우 발사하는 양력 못지않게 항력도 커지기 때문에 부가적으로 양력을 만들어주기 위한 날개가 필요했는데 이것이 바로 카나드 또는 코델타라고 말하는 앞날개입니다. 삼각형 날개를 가진 비행기 대부분은 이러한 앞날개를 가지고 있는데 화면에 보이는 항공기는 유럽 4개국, 영국,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이 공동 개발 제작한 최신의 전투기인 EF-2000 유로파이터입니다. 조종석 좌우로 카나드의 앞날개가 장착된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항공기도 EF-2000 유로파이터로 항공기에 공대지 유도미사일인 정밀 유도무기와 전방향 레이더 유도미사일을 장착하고 비행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시 한번 요약하면 삼각날개, 즉 델타윙은 음속 이상의 고속 비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개발된 날개입니다. 윙스파가 날개의 뒷전을 동체와 직각으로 가로질러 강하게 제작하였다고 합니다. 삼각 날개는 저속 순항 시 유도항력이 크게 발생하고 안전성이 나빠지며 저속에서의 기동성이 떨어집니다. 또한 착륙 시 부족한 양력을 보완하기 위해 매우 큰 바등각 상태로 고난이도 착륙을 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더블 델타윙, 캐나드 델타잉, 오지 날개로 파생되어 발전되어 갔습니다. 오지, 활약날개란 기존의 삼각날개, 즉 델타윙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발된 형태로 날개의 앞전이 S에서와 같이 곡선이 연속된 두 개의 연속 곡선으로 굽어져 있는 날개입니다. 초음속 비행 시 발생하는 조팡력과 날개의 형태로 인한 유도항력을 감소시키기 위해 날개의 길이인 윙스팬과 시위선의 길이는 크게 하되 날개의 면적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작한 날개입니다. 오직 즉 활용 날개로는 초음속 여객기 콩코드의 날개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더글라스 F-4D 스카일레이 항공기로 미 해군의 유일한 델타액으로 알려진 오지형 날개의 비행기입니다. 참고적으로 가로세레비 어스펙트 레이토란
날개의 길이, 윙스팬과 초드 라인과의 비율을 말합니다. 그리고 날개의 길이는, 즉 윙스팬은 한쪽 날개의 끝에서 다른 쪽 날개의 끝까지 길이를 말합니다. 전진익은 문자 그대로 앞을 향한 날개를 말합니다. 전진익, 즉 전진형 날개는 후퇴형 날개처럼 날개가 뒤로 처진 형태가 아니라 그 반대인 거꾸로 앞으로 향한 날개의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진형 날개의 등장은 후퇴형 날개와 마찬가지로 초음속 속도를 내기 위해 등장했습니다. 전진형 날개는 급기동 시 날개 끝 실속이란 문제가 덜 발생합니다. 후퇴 항공기의 날개는 급기동 시, 그러니까 바등각이 커질 때 날개의 끝에서 공기 흐름이 흩어져 양력이 제대로 발생하지 않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날개의 끝에 항공기 좌우 기울임을 담당하는 에일러론, 보조 날개가 달려 있습니다. 그 결과 높은 바등각으로 비행하게 되는 상황에서 날개 끝 실속이 발생하게 되면 이 에일러론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해 항공기의 움직임이 둔해지거나 심지어 조정 불능 상태에 빠지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전진익은 이러한 문제에서 자유롭습니다. 똑같은 급기동 상황에서 실속이 발생하여도 날개 끝이 아니라 날개의 안쪽, 즉 날개와 동체의 접합 부분에서부터 실속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후퇴형 날개는 공기 흐름이 날개 끝으로 보이기 때문에 날개 끝쪽 공기 흐름이 흩어지지만 전진형 날개의 경우에는 날개의 뿌리로부터 공기 흐름이 모이게 됩니다. 전진익의 장점은 이뿐만 아니라 똑같은 각도로 꺾여 있다면 전진익이 후퇴익보다 천운속 경영에서 훨씬 적은 항력을 발생하게 됩니다. 바꿔 말하면 천운속에서의 비행효율이 높거나 높은 날개 각도를 좀 덜 꺾어서 저속 영역에서의 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전진익 날개의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왜 전진익 날개는 항공기로 실제 사용되지 못했던 것일까요?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에 실전 배치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첫 번째, 구조적인 문제였습니다. 전진익은 양력을 받으면 바등각이 감소하는 후퇴익 날개와 달리 오히려 바등각이 증가합니다. 쉽게 말해 양력을 받으면 날개의 부분이 위로 들리려는 현상이 생깁니다. 이렇게 되면 날개에는 더 많은 양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러한 양력으로 인해 생기는 비틀림 현상이 날개가 단단히 고정된 동체보다는 날개의 끝에서 더 많이 발생한다는 점, 즉 날개 끝의 양력이 날개 안쪽보다 더 커진다는 이야기이고, 이는 날개에 비틀림 응력을 가하게 됩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다 보면 날개가 단순히 휘는 수준에서 끝나지 않고 날개가 부러져 버리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과거 금속 재질로만 전진익 항공기를 만들 때는 전진각을 15도 이상 하기 어려웠습니다. 게다가 이런 비틀림 응력뿐만 아니라 날개 뿌리 부분에 지속적으로 누적되는 구조 스트레스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복합재가 등장하면서 이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었는데, 복합재는 그 기본이 되는 섬유가 탄소 섬유이건 유리 섬유이건 휘는 방향을 정해줄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날개의 앞쪽이 위로 들리는 현상을 어느 정도 제어할 수 있었습니다.
전진익계에 대한 개념은 오래전부터 있었으나 전진각이 큰 전투기에 적합한 전진익은 1980년대에나 등장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 복합제의 발전 덕분이었습니다. 또한 전진익 항공기는 공기역학적인 불안정으로 인해 조정이 쉽지 않아 컴퓨터화된 플라이-바이-와이어 제어가 필요했습니다. 최근의 기술로는 비틀림이 일어날 때 컴퓨터가 이를 감지하여 에어로런을 아래로 작동시킴으로써 비틀림 효과를 상쇄할 수도 있으나 이건 이것대로의 새로운 제어 시스템이 들어가야 하는 한편 에어로런의 기본적인 역할, 롤, 좌우의 기울림을 제대로 다 못하게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보시는 항공기는 러시아에서 실험 비용을 위해 생산되었던 대표적인 전진익 항공기 수-47 베르노코입니다. 전진익 날개를 가진 항공기가 실전에 배치되지 못한 두 번째 이유는 항공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한 공중전 양상의 변화에 있습니다. 이제 현대시대는 바이오로 스텔스 시대입니다. 즉, 적 레이더에 잡히지 않고 침투할 수 있는 비행기술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진익은 스텔스의 설계 관점에서 그리 좋은 설계가 아닙니다. 후퇴 날개의 경우 후퇴각이 크면 클수록 정면에서 날아온 레이더 전파가 100% 반사되는 것이 아니라 날개 앞쪽에서 부딪혀 뒤쪽으로 흘러갑니다. 최초의 스텔스이긴 F-117이 초음속 비행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후퇴각이 큰 것은 바로 이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전진익기는 전진각을 너무 크게 하기 어렵고 또한 전진각이 크면 날개에 부딪히는 레이더 전파가 동체에 다시 반사되어 산란되는 등의 문제가 생깁니다. 즉, 적 레이더에 잘 잡힌다는 뜻이 됩니다. 실전 배치되지 못한 세 번째 이유는 전진익의 필요성 감소에 있습니다. 전진익이 가지는 장점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시대가 흐르고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굳이 전진익이 아니더라도 안정적인 고바등각 비행 성능을 확보할 수 있는 기술이 대거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전진익이 가지는 장점은 캐나드, 추적 편향 기술, 진보된 비행 제어 프로그램 등으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공중전 변화 양상과 맞물려 굳이 전진익을 선택해야 할 이유가 사라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전진익은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실전 배치되지 못하고 역사 속으로 사라져 가고 말았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항공기는 실험 비용을 위해 생산되었던 미국의 실험기인 X-29 그루먼의 비행 모습입니다. 이번에는 날개의 형태에 따른 양력의 분포 상태를 살펴보고 공기의 박리, 즉 공기 흐름의 분리가 날개에 어떻게 확산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보이는 그림에서 하늘색은 양력의 분포를, 그리고 붉은색과 주황색은 공기 흐름의 박리, 즉 공기 흐름의 분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타원형 날개는 앞서 살펴본 것처럼 날개에서 생성되는 양력의 문제에 있어서 직선형 날개보다 더 양력 효율이 뛰어나고 날개 끝으로 갈수록 양력이 줄어드는 분포를 이룹니다. 날개의 접합부 부분, 날개의 뿌리라고 하는 윙루트의 양력 개수는 커지는 경향이 있으므로 바등각을 높이면 날개의 접합부 윙루트부터 공기의 박리가 시작되어
전체로 퍼져나갑니다. 이러한 실속을 윙루트 실속 또는 이끈 실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타원형 날개는 내리 흐름의 크기가 전 날개에 걸쳐서 일정하기 때문에 실속이 잘 발생하지 않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타원형으로 날개를 만들게 되면 날개의 끝부분에서 발생하는 와류 현상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됩니다. 이로 인해 유도 확률이 가장 낮기 때문에 타원형 날개는 날개의 형태로는 공기역학적으로 매우 이상적입니다. 이번엔 직사각형 모양의 날개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직사각형 날개는 날개의 끝으로 갈수록 양력이 줄어드는 정도가 타원형의 날개보다는 적기 때문에 날개의 접합부, 즉 날개가 시작되는 윙루트 부분이 강도가 문제가 됩니다. 이에 과거의 항공기들은 대부분 날개를 동체 상부에 부착하고 받침대로 받쳐서 날개가 상하로 받게 되는 응력, 즉 스트레스를 견딜 수 있도록 강도를 보강하고 있습니다. 직사각형 날개가 가지고 있는 실속의 특성은 타원형 날개와 마찬가지로 날개의 접합부 부분, 즉 날개가 시작되는 지점에서 먼저 일어납니다. 우측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빨간색과 주황색은 날개의 시작 지점에서 먼저 공기의 분리가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직사각형 날개는 저속에서의 안전성이 우수하고 날개의 끝부분에 실속이 먼저 오지 않는 좋은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일단 심한 실속에 들어가게 되면 추락의 위험성이 있는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직사각형 날개는 날개 끝 내리름이 크기 때문에 구조적 안전성이 낮고 와류 현상에 의해 내리 흐름을 발생시키는 유도항력이 커서 요즘 항공기의 날개로는 널리 사용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직사각형 모양의 날개이기 때문에 비교적 제작이 쉽고 값싸게 만들 수 있어서 속도가 빠르지 않는 저속 항공기, 훈련용 항공기, 특히 경비행기의 날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현대항공기의 대부분 날개에서 적용하고 있는 테이퍼형 날개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테이퍼형 날개는 직선익의 단순한 구조와 타원익의 공기역학적인 특성을 절충한 날개의 형태입니다. 테이퍼형 날개는 날개의 끝으로 갈수록 폭이 좁아지는 날개의 형상에 따라 날개의 끝으로 갈수록 양력이 줄어드는 분포를 이루고 있는데 테이퍼비가 클수록 날개의 끝부분의 양력 개수가 커지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지난주 강의에도 설명드렸지만 강조하는 차원에서 다시 한 번 더 설명하면 날개 끝으로 갈수록 폭이 좁아지는 테이퍼익을 사용하는 이유는 양력의 특성에 따라 날개에 가해지는 응력, 즉 구조적인 스트레스 때문입니다. 양력은 날개의 끝보다는 날개의 끝부분이 더 먼저 발생하게 만들고자 하는 것이 첫 번째 이유이고 착륙할 때 날개에 가해지는 충격을 줄이기 위함이 두 번째 이유입니다. 날개 역시 지렛대 원리로 날개 끝부분에서 더 큰 힘으로 잡아당겨지게 되면 날개의 뿌리 부분에 더 큰 충격이 가해지기 때문입니다. 또 날개의 끝부분이 작으면 여기서 발생하는 양의 양도 작아지므로 날개 뿌리에 발생하는 응력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러한 우수한 장점 때문에 근래의 군용기나 민간에서 사용하고 있는 저속 항공기 날개 모양은 대부분 이러한 테이프형 날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